정말 또 오랜만에 익명님께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익명님이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병원일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익명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더 상남자가 되셨는데요? 조금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요? 예전에 한번 그때 겪고 와서 약간씩 보여요, 진짜. 약간씩. 약간씩 보여요. 감이 세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근무하시는 곳 자체가 조금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을 가는 거다 보니까 좀 돈이 우선이지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돈이 없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렇죠. 예. 죽더라도 돈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익명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병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병원일까요? 아니면 폐병원 이런 데일까요? 일단은 도심 속 안에 작은 구인데 구 정가운데 있는 폐병원이에요. 폐병원? 폐정신병원. 폐정신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바로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연도 8월달, 9월달쯤에 제가 다른 일을 끝내고 좀 쉬고 있다가 한동안은 보안업을 좀 손을 좀 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철거업체 사장님께서 예. 지금 쉰다고 들었는데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길래 또 어떤 위험한 건들에 또 파견 보내시려고 전화를 하셨냐. 이분으로 말씀하자면 지금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싶지만 그쪽에 좀 위험한 일을 많이 시키시는 분이에요. 폐해가 세다 보니까. 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도시라고 하기는 그래요. 구나 시 안쪽은 아니에요, 일단. 네네. 그 안에 있는 폐정신병원이 있는데 노숙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노숙자들도 입구에서만 진을 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진 않는다더라고요. 예. 노숙자를 일단 자기들이 걷어냈는데 철거하기까지 한 일주일이 남아있다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만 지켜달라. 일을 시작했죠, 바로. 페이는 하루 일당 45만 원. 45만 원 주는 이유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네. 왜 45만원입니까? 하루 일당 18만 원씩 주던 사람들이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 딱 하는 말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기존에 사람들이 노숙자를 걷어내려 들어갔었는데 건물 안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했대요. 들어갔는데 다 도망 나갔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목을 조르거나 뭔가가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그런대요. 그래서 총 9명이 들어갔는데 9명 전부 다 캔슬된 거예요. 그날 다 도망가 버렸어. 그것도 밤에 그런 게 아니고 낮에 그랬대요. 밤이 아니라요? 예. 밤이면 또 이해했는데 예. 낮이라니까. 그것도 얼마나 쫄보 같은 아들을 넣어놓고 하니까 제 선배분들 다 들어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나의 기본 한 5, 60 넘는 분들, 짬밥 좀 세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음날에 바로 제가 올라갔어요. 예. 근무 장비나 이런 걸 제가 차고 올라갔는데, 가니까 진짜 주택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온지안 같은 그런 스타일, 건물 좀 자체가. 음산하게. 네, 엄청 음산해요. 입구에 들어갔는데, 왜 노숙자들이 건물 안에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입구에서부터 뭔가가 아른거리면서 보여요. 꼭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건 대낮이에요, 참고로. 근데 그걸 지나치고 들어갔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저는 이런 걸 많이 당해봤으니까 이제 저는 피해 들어갔죠.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뒷문 쪽이니까 옛날에 그 병원을 관리했던 관리실이 있더라고요. 네. 깨끗해요, 건물 안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어. 들어오려고 침입한 흔적은 많았는데 대부분 현관에서 다 도망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임시 카메라, 와이파이 카메라를 제가 정문에다가 설치해놓고 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자리 깔고 건물 탐색은 들어와서 이제 좀 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웃긴 게 이게 정신병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하실에 연안실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때마침 먹거리도 사와야 되고 하니까 앞에 예. 구멍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혹시 이 병원 지금 철거 좀 있으면 할 건데 제가 일주일간 요 지킬 건데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건물 지하에 연안실이 2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들, 우리가 문둥병이라 하죠. 아, 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겉을 리모델링을 한번 했던 흔적이 보였는데 속은 거의 늘어진 상태죠. 문둥병이나 각종 환자들이 그게 다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정신병원 됐다가 한 2년 만에 말아먹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건물 비워진 지는 정확히 1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예. 근데 노숙자들이 계속 들어가고 경찰들도 많이 갔는데 경찰들조차도 입구 이상을 안 들어가더래. 애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그 비율이죠.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참고로 그 건물 주택 옆에 또 무당집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려니 조금 찝찝해서 그쪽은 안 가고 일단 라면이랑 부탄가스랑 사들고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라면 한 사리밥 먹고 슥 움직이는데 일단은 가장 위에 층 응실 환자들이 누워 있을 그런 자리들 네. 2층쯤에 올라가는데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그때가 저녁 한 7시쯤이거든. 뒷골이 엄청 서늘해. 그러니까 8월달, 9월달이면 추울 때도 아니잖아. 더울 때잖아. 이번 여름은 더럽게 더웠고. 근데 건물 안에 들어오면요. 완전 겨울이에요. 냉기가 흘러, 정말로. 입김이 보일 정도로. 그래, 2층에 딱 올라가는데 2층에 문들이 전부 다 창살로 되어 있어요. 일단 확실히 정신병원은 맞는가. 창살로 되어 있는데 문이 다 안 열려요. 예. 누가 안에서 장갑을 수도 있다 싶어서 장비 들고 와가지고 다 잘라냈어요. 강제로. 잘라냈는데 자를 때 계속 뭐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예. 하지 말란 듯이. 근데 하도 많이 당해갖고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방이 총 6개가 있었는데 다 잘라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예. 말아먹었어도 퇴소하기 전까지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웃긴 건 문을 다 용접을 해놨어요. 철창이 옆에 문 틈이랑 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없었다면 그렇게 용접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이런 데는 느낌이 싸하면 부적이 있을 거다 싶어서 벽장이 있는데 벽장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부적이 있어요. 네. 귀신 쫓는 부적. 한 5장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고만관계 사모님 말로는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미쳐서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다.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철거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3층을 올라가는데 3층은 웃긴 게 또 수술실도 있어. 근데 수술실은 웬만하면 들어가기 싫거든요. 저도. 예단실은 별로 겁도 안 나는데 수술실은 이상하리만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일단은 올라갔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있는 것처럼. 예. 꺼내달라는 식으로 막 문 뚫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어요. 꽉꽉꽉 이러는 거예요. 노숙자 아저씨 한 명 들어갔는가 보네. 머리야 이러면서. 근데 바로 화해가 겁이 나. 사실 나도. 왜냐하면은 초저녁이긴 해도 옆에 가로등도 다 있지만은 건물 안은 진짜 깜깜해요. 프라시를 들지 않는 이상은 몰라. 무섭다. 한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런데 어떻게 노숙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노숙자들이 밤눈이 또 밝아가지고 잘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여기서는 내가 문달 장비만 들고 왔었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끼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1층에 관리실로 내려와서 방금목을 차고 방금장 끼고 이제 봉 들고 K적은 노트가 들고 올라가고 혹시 모르니까 들고 예, 올라갔어요. K적도 있어요? 예, 저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들고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수술실 문이. 분명히 내가 내려가기 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거든.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웃긴 건 내가 아까 봤을 때 분명히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일단 수술실에 갔어요. 일단 소리가 났었으니까. 피자국이나 이런 게 안 자져 있는 상태예요. 예. 상당히 오래된 피자국들. 돌처럼 굳은 것들. 시커매요. 바닥에도 있고. 동물피랑 사람피랑 구분되는 게 사람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동물피는 색깔이 그 유지가 되거든요.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오. 왜냐하면 대리석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피겠다 싶으면 그냥 그런 일 하자 하고 수술실 갔다가 그쪽을 경영해서 이제 원장실로 경유가 되던데 원장실이 문이 또 잠겨 있어요. 예. 저는 뭐 어차피 철거할 건물이니까 발로 막 구두 팼죠. 문을. 나무문이니까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거 발이 빠지더라고요. 그래 문을 일단 땄는데 그때부터 이제 뒤통수가 엄청 아파요. 잡아 뒷대는 느낌. 이게 처음에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원장 의자 우측에 보면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뭔가로 막혀 있어요. 판자는 아닌 것 같고 쇠판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쪽으로 브러쉬를 딱 비치니까 천장에 밧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죠. 이제 밧줄을 잘랐던 흔적이나 이런 걸 보는데 사람이 목매달았던 자리예요. 그때 딱 느끼는 게 예전에 어디 갔을 때 목매단 데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거든. 잡기가 붙는다 해가지고. 인자부터는 조금 이제 여기는 좀 사연이 많구나. 야, 어떡하냐. 그런 데인갑다. 예. 참고로 그 병원 퇴실할 때까지 있던 모든 서류가 다 있어요. 깨끗해요. 예. 먼지 하나 없어요, 진짜. 얼마나 잘 막아놨습니다.
그런가 없다 이러고 슬 넘어가면서 또 반대편 방에 갔는데 거기는 무슨 고문실 비슷하게 의자도 깔려있고 전기충격 요법도 많이 했었는가 그 장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갑자기 복도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기를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요. 전기선 자체가 안 들어온 상태에 이제 자가 발전기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켜질 수가 없는데 켜졌어이 뭐지? 나 밝아지니까 겁이 안 난다니까. 근데 4층으로 올라가는데 4층 쪽 그 천장에 뭐가 달려있냐면 목 없는 닭 있지. 닭. 구살제 쓰는 닭들. 네네네. 이게 3마리가 걸려있더라. 머리만요? 목 없는 몸통만. 몸통만? 다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죠. 오. 이 건물이 총 8층까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많은 문화무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머리 없는 닭을 3마리나 달아놓으면은 무언가가 있는 거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했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에 제가 아는 문화무도한테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사진을 딱 보실 때마다 야 사진에 엄청나게 나온다. 나가라 이러는데 아니 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일단 들어왔으면 일을 끝내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해코지를 아들은 아닌데 이 등수를 계속 칠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등수가 아팠던 이유 그거라. 가지 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지. 내보고 더 가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4층까지는 왔으니까 빠꾸를 해야 되는데 문득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철거 사장님이 이 땅을 자기가 샀대요. 상당히 싼 값에 샀기 때문에 뭔가를 알 거니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때마침 술 드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이었으면 절대 말 안 했을 텐데 술 드시고 계시니까 답변을 딱 해주시는데 하는 말씀이 예. 인부들이 원래 철각에 유리창을 다 뗍니다. 다 떼야 되고 그 안에 건물을 허물기 전에 다른 작품들 이런 거 있으니까 싹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그걸 하려고 인부들이 6명이 들어갔는데 6명 중에 4명은 도망가고 2명은 쓰러졌대요. 2층에서. 그러니까 4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고 전력을 넣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얘기를 왜 인정해주냐. 니들 뭐 저런 거 자주 왔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일단 내가 술 먹어야 끊는다는 거 탁 끊었더라고. 그때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다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주변에 전기선이 진짜 잘렸는 거 없는 거 확인했죠. 예. 근데 분명히 새벽 4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네. 불이 켜져 있는 게 찍혔어요. 내 눈이 홀린 게 아니라는 소리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또 먹을 거리 산다고 또 모가게를 갔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불이 켜졌는데 진짜 항상 불이 켜져요 이러면서. 누가 들어가려 하면 불 켜진다면서. 근데 오래된 건물에 센서등이 없을 텐데 전기도 안 들어온 거에서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냐. 저게 그 건물 전기선 다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해. 그러면서 애들도 그거 옆도 안 갈라 간다면서. 야. 그래 이제 둘째 날 저녁이죠. 자, 낮에 일을 하려 했는데 낮에 제가 뭐 좀 하느라고 잤어요. 예.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5시 반이더라고. 그래 이제 슬슬 또 채비를 하고 4층을 올라가려 하는데 가격이 걸린 그 자리를 지나서 올라갔어요. 계단을 한 6개 계단 올라갔을 때 있죠. 누가 내 발목을 잡아요. 꼭 가지 말라는 듯이. 잠을 오래 자서 몸이 무거운 거 없다 이 생각이. 그래 올라가서 4층 딱 도착을 했는데 보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모든 건물에 사자를 절대 안 써요. 우리나라는 특히 재수없다고. 근데 이 건물은 4층이라고 적혀 있어요. 4층. 원래 F층 이러잖아요. 한글로 예. 4층이라 적혀 있는. 올라가는데 거기도 수술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표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바닥에 먼지가 있는데 발자국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그 10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안 왔단 소리야. 그쪽으로는.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있었죠. 한 바퀴 싹 돌고 이제 5층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싹 지나가요. 까만 게. 예. 뭐지? 내가 오늘 또 이상을 보나?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냥 뭐 얘를 뭐 건들긴 하겠나 싶어가지고 무시하고 5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딱 소리가 나요. 뒤를 딱 돌아보는 그 순간 4층 방향으로 밀려나갔어요. 좀 심한 거야 여기서. 왜냐면 어디에 뭐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틀 안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솔직히 건물 탐색은. 이틀을 넘길 수가 없으니 그날 다 해야 되니까 5층을 딱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앞에가 안 보여요. 후레쉬가 있는데도 앞에가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또 홀렸나? 넘어져서 기절했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인자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저런 거를 걸어놨으면 왜 계속 밑에 층에서는 날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위로 올라오니까 계속 비웃는 느낌이 나요. 어디서 날. 그래서 그런갑다. 뭐 하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당해서 내리에 박혀있는가 보다 싶었어요. 무시 또 하고 5층에 올라갔을 때 한 바퀴 돌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순간 우리 글 적을 때 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제가 적었었는데 이게 순간 진짜 나도 보고 못 믿었는데 순간 이게 내 손을 떠났어요. 팍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탁 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탁 떨어지는데 웃긴 게 이 판때기가 제 목에 걸려 있었어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느낌이야. 목이 딸려갔으니까. 뭐지 했는지. 이제 5층까지는 그래 무난하게 올라갔습니다. 6층, 7층, 8층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부 중 한 분이 사다리 타고 6층인가 7층에 올라갔었다가 사다리 떨어졌대요. 뭔가를 보고. 경찰들을 불렀는데 경찰들도 이제 사건 조사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고로. 확실히 6층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썼던 옷도 있고 그리고 물병들도 유통기한을 보니까 한 달 전? 그리고 각종 뭐 부탄가스 갖고 뭐 먹었던 흔적도 보이고. 근데 듣기로는 노동자들이 안에 안 들어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 사람 이야기 싫어서 농땡이 친 거네. 이런 생각했는데 첫 번째 방을 들어갔는데 이불이 볼록하게 누우면 사람이 누워 있으면 보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봉 들고 이불을 끊었는데 웬 강아지 한 마리야.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어이구. 큰 강아지 동네 똥개 있답니까? 예. 배가 난자돼 있더라고. 누군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라. 여기서 찜찜해도 뭐 일단 이런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방을 딱 갔는데 뭐 벽에다 뭘 그리 낙서를 했는지 빨간색으로 막 낙서를 해놨다. 근데 펜이 보통 스며들었으면 벽지를 떼면 벽지 뒤에 벽에까지 이게 물들어 있거든요. 한번 떼봤어요. 설마 이 욕을 내 그랬겠나 싶어 탁 뜯었는데 종이만 적혀있네. 벽지가 상당히 얇았어요. 예. 창호지보다 약간 더 굵을 정도. 이게 누가 와서 뭘 했는가 보다. 뭐 양밥 쳤나. 그런 느낌이 상당히 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세 번째 방에 갔는데, 여기서 좀 사건이 났죠. 사람이 자연사로 누워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예. 그래서 잽싸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와가지고 지구대 분들은 절대 안 들어오려더라고. 건물 안쪽으로는 절대 안 들어오려고. 과학서대 분들은 올라오시더라고, 저 따라와서. 시신을 이제 옮기는데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한 7년, 8년 예? 된 거랍니다. 병원이 말하면 10년이 됐다 했으면은 말아먹고 2, 3년 있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때까지 발견이 안 됐다는 소리. 예. 근데 이 사람이 자의로 죽은 게 아니고 최초에 죽었을 때는 목을 매달고 죽었고 예. 그 다음에 누군가 옮겨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라. 제가 위층에서 봤던 목 매달았던 그 밧줄 거기서 최초에 죽었는데 그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신고를 했겠죠. 이제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지금 뭘 당한 것 같다, 뭔가 보복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다음 층 7층 8층으로 올라가는데 7층부터 철문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손잡이도 없고 누군가 완전 융접을 했어. 이게 벽 딸려면 좀 걸릴 것 같아서 엄마 들고 와가지고 벽부터 빼보았죠. 올라가야 되니까. 뭐 운 좋게 돈 되는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안고 올라갔죠. 오한마로 한 2시간 반을 때려보았습니다. 와. 새벽 한 2시쯤 되더라고요. 뿌고 올라왔는데 동물 시체 썩는 냄새 있죠. 그게 팍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 위에 건물은 완전 밀폐된 건물이라는 소리니까. 그 층은 표본실인데 그 인체 해부행근 표본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무당분한테 얘기 들었던 게 손이나 다리나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 했거든요, 저한테. 그게 아마 그거 표본에서 산염이 남아서 뭔가 사람을 공격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연구자료로 쓸 거니까 당연히 문이 철문이라도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철판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 뒤에서 뭐가 날라와요.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돌덩어리 같은 게 방검복 뒤쪽으로 탁 나가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맞은 느낌도 나고 예. 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날라온 독은 벽 조각이라. 근데 돌이 빨간색이에요. 이상한 거라. 이랬다가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끄트머리가 창고인데 병원에서 썼던 약품이나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 방에 딱 들어가려 하는데 제가 문을 드르륵 하고 열었는데 또 문이 있어요. 또 열었죠. 열었는데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전처럼 박제돼서 딱 걸려있는 거예요. 한참 보고 올 때가 아니었구나. 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느낌. 왜 비싼지 알겠구나. 네, 그래 내가 이제 합장해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요 일 좀 하러 왔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는데 그러고 딱 뒤돌아보는데 갑자기 그 다이가 팍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그 방 안에 그거 한 개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앞으로 팍 넘어지나. 그때부터 진짜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와 이거 재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래 전화를 했는데 근데 웃긴 게 휴대폰 신호도 안 떠요. 얼마나 밀폐를 잘 해놨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신호가 잘 떠야 정상인데 안 떠요. 내가 이따 걸렸던가 아니면은
어디서 기재를 했던가. 꿈이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열었던 문이 쾅쾅쾅 문이 계속 2번 연달아 닫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아까 문이 좀 열기 빡빡했으니까 자동문인가 보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미닫이 문이라. 여기서 오늘 그냥 가까 겁이 나는데 아직까지 해코지는 안 당했으니까 가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안 뜬다 했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7층 8층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병원이 옛날에 있을 당시에 환자들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지. 예. 7층, 8층이 주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지역 진술도 손뗀 곳이라고. 그러니까 범인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실종됐었고 근데 아까 죽은 사람, 그 사람이래요. 나머지 1명은 잡혔고 그 안에서 상당히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예. 지역군이다 보니까 그런 소문 안 나게 하려고 이제 시시한 거죠, 다. 근데 이제 전화하고, 내 지금 7층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엄마 또 빼갖고 올라갔지,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 소금 있나 하면서. 소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내가 뭐, 작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빨리 내려온다, 그냥. 리스트 적었으면 됐고, 철거할 때까지 올라가지 마라. 사람이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8층까지 올라가 버릴까요? 내가 솔직히 뭐 다 한 것도 없으니까 이때까지 8층도 똑같이 철문으로 박혀있어. 이거를 올라갈까? 이 호기심 때문에 노가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이미 시작한 거까지 해야 되니까 엄마 들고 2시간 동안 깨 부쉈죠. 문 따고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필름 느꼈어요. 입구에서 다 뚫고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 필름 느꼈어요. 예. 그리고 눈 뜨니까 아침 9시더라고요. 야. 분명히 내가 문 딱 땄는데 그게 문이 철판이긴 한데 예. 한쪽에 이제 시멘트에 박혀있다 보니 약간 잡으면 이게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이 갑자기 팍 튕이 나왔거든요. 한쪽이 허물이자마자 팍 튕이 나 누가 민 것처럼. 그러고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걸 맞고. 이마에 지금 한 6발 꿰맸는데 아침 9시 일어나가지고 계속 떴겠다. 한번 보자. 내가 실수한 걸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그 철판 뒤쪽이죠. 뒤쪽에 먼지가 있는데 먼지에 손자국이 엄청 많아요. 꼭 사람이 다쳐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처럼 막 손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서 그랬는가 보다. 예.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부터 해서 8층 끝트리면까지 싹 다 구석이. 미쳤다. 구석도 싹싹하네요. 좀 다 탔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문을 열자마자 계셨던 분들이 나온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그러고 3일째 되던 저녁이죠. 그날이 올라갔으니까. 네. 시간만 떼고 가자. 그래 앉아서 대마고 있었는데 피곤함이 확 몰려와요. 자야 되겠더라고요. 잤어요. 꿈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 한 분은 머리가 반만 있는 분, 한쪽은 몸 통째로 반만 있는 분. 예. 제가 위에서 봤던 박제됐던 거. 그게 꿈에 나온 거예요. 막 뛰어와요. 꿈에서. 일 잡으려고. 야 그래 막았는데 왜 올라가냐는 식으로. 막 뛰어와요. 잘 쉬고 있는데 왜 나를 깨웠냐는 식으로. 막 뭐라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아니 객들 쉬는 거랑 내 일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내 죽일기가 하면서 꿈에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막 쏘아붙였어요. 육두 문자 막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를 피하더라고요. 막 잡으러 올라다가 도로 나한테 안 잡혀가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5, 6분 정도 꿈꾼 것 같은데 새벽이더라고요. 이제 꿈에서 방에 있으니까 열이 받는다니까. 열 받아가지고 오한마 들고 깨된 거 올라가서 따뜻히 뿌고 한 번 더 잠자는데 건들면 불태워 뿌린다면서 내가. 어차피 철가 근데 불타면 되지 하면서. 근데 7층은 몰라겠더라. 오. 8층의 문이 지금 반쯤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문을 계속 미는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밀폐됐는데 바람이 불리는 거고 그리고 철문이 무거워서 저 정도로 밀릴 수가 없는데 겁이 살라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도망가면 또 꿈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이참에 올라갔어요. 그냥 8층을 올라가서 고함을 질렀죠. 누가 내 잠자는데 괴롭힌다. 기 나와봐라 한번 보자. 그저께 내 눈앞에 기내 같은 거 있지? 시커먼 거 있더만 한번 나와봐라 막 뭐랬거든. 야, 상남자야. 예. 근데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죠. 앞에가 한 개도 안 보여. 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라스 들고 있는데 안 보여요. 네, 있는데 갑자기 1층에서 어떤 아줌마가 고함을 팍 이러는 거예요. 예. 아저씨 나 빨리 내려오셔서 빨리 내려오셔서 막 말하는 거예요. 뭐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이랬는데 딱 저층으로 내려가서 창문을 딱 내려보니 옆에 무당집 아줌마가 온 거야. 오? 예. 아저씨 그거 더 있으면 아저씨 죽으니까 빨리 내려오. 일단은 누가 말리니까 내려가야죠.
이때 다시 내려갔습니다. 승객대로라면 다 불지르고 싶었는데 내려가서 부장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주로 흉악범들, 정신병으로 이제 속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실험 대상이 됐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시시한 거죠. 그런데 온전하게 실험이 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잔인하게 원장이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즐기면서 했던. 자기도 그 동네에서 무당집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밤만 되면 그쪽 창문으로 자기가 볼 때는 계속 두드리면서 나오고 도망나오고 싶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저씨 올라가 와서부터는 7층, 8층 빼고는 다 말짱하더랍니다. 7층, 8층만 계속 싸우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창문 쪽으로. 창문이 막히는데도 보이더랍니다. 안 막힌 것처럼. 아저씨 뭐 한다고 여기 올라갔냐. 중간 뭐 체험 이런 것 때문에 오냐 하길래. 아니 이거 다음 주에 철거하니까 좀 내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황을 한 거예요, 부장분이. 아니 뭐 부장도 부장 나름이지. 여태까지 그래 방치하셨으면은 돌팔이 아닙니까? 남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뒤져도 내가 뒤지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빡쳐가지고 불지르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뭐 아저씨가 기가 세서 다들 안 달라붙은 거라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1층에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홀리고 빙의되고 그랬대요. 예. 5일째쯤 돼가지고 저희 상임이 오셨어요. 별 문제 없지? 별 문제 많지요. 이래 위험한 데를 보냅니까? 그냥 철거해쁘지. 근데 하던 말이 우리 철거분이 또 고철도 아십니다. 고철. 네, 건물 자체에 고철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철거할 때 무게를 재보니까 한 7.2톤 나오더라고요. 철판만. 그리고 각종 뭐 부자재 같은 거, 해부 인체학 이런 표본들. 예. 돈만 해도 한 7천만 넘게 나왔답니다. 팔았어요. 땅을 2천만에 샀대요. 완전 득본 거죠, 그분은. 그러네요. 예. 마지막 날까지는 제가 있었어요. 철거 전날이죠. 철거 전날에 잠을 잤는데 박제됐던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나와요. 와가지고 고맙대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보내줘서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7층, 8층에서 내 괴롭힌 놈은 안 보이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갔어요. 또 사람 호기심이 사람 잡는다고. 올라갔는데 그 철문 뜯긴 자리 있죠. 그 앞에 시커먼 형체가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어요. 올라오지 마라. 예. 딴 놈은 다문에서도 이제 올라오지 마라는 식으로 딱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도 올라가야 되겠다. 뭐 돈 내는 게 많다는데 나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빠지고 왔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철문이 막 밀어 젖히는 것처럼 깨끗해요. 그래서 움직여. 돈 되는 거 안 주려고 저런갑다.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이 났죠. 소금 들고 올라갔습니다. 절에서 얻어왔던 소금 1kg가 있었거든요. 이거 들고 올라가면서 막 뿌려 댔겠죠. 근데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고함 소리가 들려요. 막 하면서 막 억수로 아파하는 소리. 아, 소리가 나요? 네. 내 귀에는 들렸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녹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무음 녹음기 있다 아닙니까? 뭐 영상 이런 거 할 때. 근데 나도 한 개 샀었거든요. 나중에 올라가서 대략 한 30-40분을 있었는데 그 소금 뿌리면서 내 귀에도 분명히 들렸는데 휴대폰에서는 녹음이 안 됐고 네. 그 녹음기에는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뭐야? 예? 희미하게 들려요, 녹음기에서. 왜 때리노? 이러는 거야, 계속 소리가. 예. 나는 여태까지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보면 다 구란 줄 알았는데 예. 와, 지금 녹음 되더라고. 왜 때리노? 여기 오지 마라. 내가 혼자 살 거다. 더 이상 오면 죽일 거다. 이러면서 계속 녹음기에서. 예. 그때 당시에 소금 다 뿌릴 때쯤 돼가지고 구석에 창고라고 알았는데 그 창고가 그것도 원장실이었는가 봐. 예. 그 문이 팍 열리다가 순간 빵 열리더만 시커먼 것들이 엄청 나와요. 한 5-6개 나오더라고. 내가 이런 걸 못 봤다면 다행인데 봤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되는구나. 이것들이 좀 세네. 그래가지고 무당집을 또 가가지고 내일 철거인데요. 인부들 다치면 안 되니까 처리 좀 합시다. 얼마면 됩니까? 하니까 자기는 겁나서 못 올라가겠고 그냥 팥이나 이런 거 줄 테니까 올라가서 뿌리고 오라고. 그럼 아들 도망갈까가 문이 어차피 열려 있으니까 팥이랑 이런 거 양손 가득 들고 올라갔어요. 아이고야. 또 그래서 올라가서... 막 온 전시 다 뿌렸습니다. 진짜 훅훅 다. 그래서 막 문이 갑자기 사람들이 급하게 나면 콱콱콱 한다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농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왜 때리노 내 혼자 있을 거다 오지 마라 하더만 한 5분 뒤에는 또 더 이상 오면 죽인다 이러고 마지막에는 들꽃이 살서 나간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EMF 이게 실제로 있는 기계구나. 쓸 수 있는 기계가 맞구나. 그러고 다음 날 아침에 철거날이니까 철거날 또 노가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잠을 자야 되니까 내려가서 잠을 잤어요.
꿈을 딱 꾸는데 돌아가셨던 분 사진이 그 방 안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네. 그분이 나와요. 자기를 꺼내줘서 고맙다고. 와갖고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싹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내가 죄지은 거는 저승에 가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눈 딱 뜨니까 무당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때마치 아저씨 꿈못 꿨지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혹시 그거 원장 안 나왔던가요? 하면서. 나왔어요. 보니까. 뭐라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못했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던데. 2명의 원장이 있었다 했다니까. 한 명은 네. 실종됐었고 한 명은 잡혔다가. 중도에 이 사람이 병원에서 탈출을 했었대요. 한번. 그 사람이 정신병으로 이제 감주돼가지고 탈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원장을. 만나가지고 원장이 죽을 거라는 거를 알려줬었겠죠. 예시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잡히기 전까지 그 돌아가신 분을 옮겨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과학수사대 분들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와서 한참 있다가 옮긴 걸로 확인된다. 그래 저한테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건물을 밀려고 크레인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안에는 기자재 이런 거 싹 다 빼고 건물을 미는데 이전에 일을 했던 분들이 다시 오셨는데 앞전에 올 때는 그래 춥더만은 오니까 이제는 못 느끼겠네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오. 철거 사장님께서 고맙다면서 더블로 주더라고 페이를. 예. 돈 받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꿈에서 나와요. 가끔 가다가요? 예. 근데 그 꿈을 꿀 때마다 그 병원에 있었던 일이 까먹어요. 점점점 기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돌비님한테 이 얘기를 분지해야 된다. 까먹기 전에 얘기를 남겨야 된다. 네. 희미한 것도 끝까지 제가 그때 당시 이거를 나중에 소재로 쓰려고 텍스트로 해놨던 것도 다 날아갔어요. 삭제를 분명히 안 했는데 삭제가 돼 있어요. 전부 다. 얘기하지 말라는 듯하게 그렇게요. 예. 근데 다행히 USB 백업을 해놨겠죠. USB는 못 건드나 보구만. 예. 그래서 이제 앞대가리는 제가 글 적었던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고, 뒤에는 이제 기억이 나니까 얘기해드리는 거. 아니, 익명님. 너무 목숨에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닌가요, 이런 게? 돈만 되면 장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이 무서운 건 아니거든.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별일이 그나마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정도로 뭔가 좀 원한을 사거나 그랬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당본 말로는 그래서 한 7명 더 죽었대. 그 이후에. 예. 철거하러 오는 업자마다 다 죽었대. 그러니까 철거업자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밖에서 다. 와. 근데 나하고 우리 사장님은 말짱같이 했답니다. 천마다행은. 예전에 초반에 처음 참여해주셨던 아파트 이야기부터 남들이 겪기 힘든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제발 좀 오래 보고 싶어요, 익명님을. 제발. 얘기할 거리를 지금 리스트로 짜놨기 때문에. 아이고, 또 짜놓으셨구나. 그 이후에도 제가 태릉원, 영안식 철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네네. 마지막에 했던 일은 지리산 무덤가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차피 저번에 해주신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로부터 또 비축을 해두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또 무섭게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상남자셔. 그리고 익명님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꼭 그 목소리가 들려요. 아까 어떤 분이 제라툴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우분 있잖아요. 이 전차 이 전차를 끌고 가서 다 그냥 때려 부셔버린다고 했던 그 성우분의 목소리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익명님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도. 돌비 익명 치면 익명님 재생 목록이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던 분들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택개비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네네. 너무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있는 일인데 벌써 잠시만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네. 늦었잖아요. 네. 저는 이 시간 네. 편안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인데 저도 이분을 직접 알아서 듣게 된 게 아니고 건너 들은 꽤 옛날 얘기라 예.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라즈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저도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건너 들은 얘기고 있었던 시점이 거의 한 20년 정도 전?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 배경이 휴게소예요, 휴게소.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일단 이 말씀 주신 분이 휴게소에서 일을 하시는 근무자셨대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귀종님들도 그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여행 가다가 어디 가다가 중간에 들르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저희가 직장인데 여기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데를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이분께서 당시에 이제 20대 중후반의 나이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핫도그, 핫바 이런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2교대였대요. 2교대면 하루에 거의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고 힘든 이런 근무자들은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휴게소 내부에 숙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다 거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교대식으로 12시간씩 근무하는 이런 힘든 분들을 내지는 자택이 많이 멀거나 자차가 없거나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좀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편의상 거기 숙소에서 그냥 이용을 하게 해준대요. 그 휴게소 건물 안에 그 숙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친해지는 속도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대요. 그렇겠네요. 예. 네, 오랫동안 고생하고 거의 뭐 살을 부비면서 힘들게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친해진 어떤 언니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언니분이 같이 이제 2교대로 고생을 하면서 본인이 핫바 같은 거 주문 실수한 것도 커버 쳐주고 굉장히 일머리가 빨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분인데 조금 일 처리가 조금 일머리가 느린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그 언니는 빠릿빠릿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남의 것도 커버 쳐주고 좀 쿨하고 멋있는 사수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잘 이끌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 언니가 몇 개월 지나고 한 5, 6개월 지나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내가 여기 일하는 부서를 옮길 거다. 너도 나도 아무리 젊은 몸이지만 이렇게 2교대로 거의 뭐 12시간씩 노예 마냥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뭐 1, 2년 지나면 몸 축나고 이건 뭐 당시 기준으로 딱히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같은 것도 잘 적용 안 해주고 계약직으로 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누가 우리 몸을 챙겨주냐. 내가 부서 옮겨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너도 같이 옮겨줄 테니까 우리 여기 매점에서 그만 일하고 다른 데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 이쪽 근무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근무를 옮기려고 했대요. 들어보니까 그곳이 1층에 이제 저희가 많이 가는 음식점이 있고 그 휴게소가 규모가 좀 커서 2층에 네. 그 무슨 기념품 비슷한 거? 그 지역에 관련된 굿즈 같은 거를 판매하고 관광 안내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고 또 2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유동인파가 덜 와서 조금 덜 빡세대요. 2교대도 아니고 거긴 3교대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서 빼볼 테니까 너 언니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이 언니가 나 챙기네. 그러니까
알겠다고. 나는 언니만 따라가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한 3일 뒤에 거기 가서 딱 근무를 하자고 딱 자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편하고 월급은 거의 똑같이 받는데 왜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언니랑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이 언니가 이제 우리 2교대 아니니까 숙소 생활 청산하고 저기 시외곽 쪽에 내가 원룸 같은 거 하나 구해놓을 테니까 우리 룸메로 같이 살면서 이 언니는 또 자차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당시 어렸기 때문에 면허도 없었는데 내가 자차로 너 카풀 해가지고 같이 출퇴근하자 어때?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보셨을 때 워너비 그러니까 참 똑부러지고 일처리 확실하고 나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데 항상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이렇게 다부지게 처리하는 게 되게 고맙고 신뢰가 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방까지 이제 나중에 쓰게 되면서 출퇴근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해보니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언니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얘기가 잘 통하고 뭔가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언니 앞에서는 꺼내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무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자기와 이 언니 위에 자기들을 케어해주는 대리의 직급 정도 되는 남자 상사분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이분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고 뭔가 자상하게 자기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느낌에 약간 호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언니한테 제일 먼저 퇴근하는 그 차 속에서 솔직한 심정을 마련을 했대요. 언니, 나 그분을 박주임님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박주임님 사람 되게 괜찮지 않아? 나 약간 언니한테 얘기하는 건데 돌아가신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라 되게 좋다? 푸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어머 너무 잘됐다. 그래. 너는 내가 봤을 때 좀 그렇게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을 만나야 돼. 언니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언니가 푸쩍 이 박주임님한테 가서 말을 잘 걸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임님 저 뭐 좀 물어볼 거 있는데요 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해서 오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얘한테 좀 말씀 좀 해주고 계실래요? 하고 이렇게 자리를 쓱 비켜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 되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진짜 하다 이런 것까지 나를 챙겨주는구나. 진짜 은인이다. 내가 혹여나 이 박주임님하고 잘 되면 정말 이 언니 평생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박주임님하고 이 말씀 주신 이분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 근무가 워낙에 고되고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참 그런 재미가 있었대요. 이 주임님은 또 차가 있어서 휴게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휴게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직원들은 출퇴근을 할 때 자차로 하더라도 또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걸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저희처럼 고속도로를 통해 거기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오. 뒷길이 있답니다. 휴게소 뒤편에 뒷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그쪽에 딱 이 주임님이 먼저 근무 끝나면 자기를 라이트 꺼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지고 어느새 이제 호칭도 오빠로 바뀌고 오빠 많이 기다렸어? 그러면 이제 아니야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뭐 밥 못 먹었으면은
오빠랑 이제 시내 가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해서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미처 아버지를 통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되게 많이 받게 된다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좋다. 이 따뜻한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언니도 곁에서 계속 응원을 하고 축복을 해줬대요. 그러다가 이 박주임님하고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던 시점에 이 언니가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언니가 너 드레스 보러 가는 거 같이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역시 언니밖에 없다. 하긴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가 봐줘야 정확하지 해서 이제 드레스를 보러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무가 같이 끝나고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휴게소 뒤편에 있는 샛길 쪽에서 자기를 태워서 샛길을 통해서 쭉 이렇게 구비구비 길을 타고 가는데, 그 샛길은 굉장히 길이 좁대요. 그래서 이제 차가 맞닥뜨리면 저희 그런 논두렁길 아시죠? 차 하나가 쭉 뒤로 빼줘야 되는 그 정도 차폭의 거리였는데, 이제 뭐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뭐 요새 어떻게 만나고 있어? 뭐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가다가 언니가 왜 이러지? 하더니 이제 논두렁길을 한참 가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쯤 갔었을까요?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절반 정도 전에 차가 이상하다. 야야야, 왜 가다가 이러지? 하더니 이제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더래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잠깐만 하고더니 이제 내려가지고 후드를 열고 이렇게 막 보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도 얻어 타고 가는 입장에서 자기 태워다 주는 사람이 나가갖고 저렇게 후드 열고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지만 일단 나가서 뭐 옆에 있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대요. 그래서 언니 뭐가 잘못됐어? 하니까 근데 나도 차 봐도 모르지. 근데 이상하네. 있잖아. 하더니 후드를 이렇게 딱 닫더래요. 그러더니 뒤쪽에 바퀴가 좀 이상한가? 혹시 가서 좀 봐줄래?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바퀴? 근데 난 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가면 뒤에서 조금 밀어줘봐.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시동 걸어갖고 한번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나 힘이 없는데 괜찮을라나? 그러니까 일단 해봐. 근데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터졌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휴게소와 이 지역은 수도권 쪽 휴게소가 아니고 굉장히 깡촌 근처에 있는 휴게소예요. 뭐 저희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 지역이 실제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춘향이 휴게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 지역 이름 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곳이라 주변에 뭐 논밭만 엄청 넓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뭐 휴대폰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는 데라 일단 한번 밀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 뭐 모르겠어 일단 밀어볼까? 그러니까 밀어 하고 저 운전석 앞에서 이제 앉아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창문을 열어서 얘 밀어봐 하면서 손을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해봐 하니까 밀었대요 힘껏. 근데 안 가잖아요 차가. 안 되는데 하니까 안 가죠? 하더니 이렇게 탈탈 하다가 웅 걸리더래요. 그래서 가려나 보다 했는데 차가 갑자기 이게 전방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후진을 해갖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확 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발목을 깔고 갈 뻔한 걸 우씨 하고 이렇게 피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왜 이래? 언니 차가 이상한데? 왜 이래 그래? 하니까 야 미안하다. 기어를 잘못 넣네. 왜 내가 D단에 놓고 간 줄 알았는데 후진으로 놓고 했나 보다. 야 너 다친 데 없어? 막 하면서 엄청 미안해 하더래요. 그래서 나 괜찮아. 근데 너무 놀랐잖아. 하니까 미안하다. 안 다쳐서 다행이야. 우리 드레스 보러 가야 되는데 얼른 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레스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드레스도 무사히 받고 별일 없이 나왔잖아요. 이제 결혼식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언니가 이제 우리 너 시집 가고 이러면 만나서 술 한잔 하기도 어려울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닭발집에서 소주에 닭발을
곁들여서 마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간 뭐 속 얘기, 어떤 얘기, 저쪽 얘기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 언니가 집 근처니까 야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는 소주를 둘이서 꽤 많이 마셨는데 운전을 해서 차에 타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언니 술 마셨잖아. 그러니까 야 봐봐 멀쩡해.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 앞에 일자로 이렇게 세우더니 이거 봐 눈 잘 보이지? 힘 있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곱하기 아무거나 구구단 내마다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억지를 부리더래요. 그러니까 언니 그래도 안 돼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2000년대 초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만큼 그렇게 빡세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같으면은 차에 아예 타지를 않았을 텐데 어리기도 했고 또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집 앞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언니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신 살살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우스갯소리로 그랬대. 나 결혼식도 못 해보고 죽기 싫어. 그러니까 아유 안 죽여 내가 너를 오면 아유 빨리 타봐 해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쭉 가다가 거기가 제가 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원룸까지는요 로터리 하나 돌아가지고 좌회전해서 쭉 가면 바로 원룸인데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우리 집 저기 좌회전 왜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야 어떡하냐? 야 나 취했나 봐. 야 어떻게 유턴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 유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턴 차도 안 오는데 이렇게 살피더니 그냥 돌지 뭐 해서 이렇게 차를 확 돌려서 유턴을 하는데 그대로 갓길에 있던 전봇대에 차가 박혔대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억이래요. 그분 조수석에 있다가 이제 추돌을 한 거죠. 그래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가족들 막 와고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분이 깨어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깨어났을 때 처음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대요.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뭔 일이 있었지?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상황을 듣고 떠올리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이 언니는 어떻게 됐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게 그 언니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니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언니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친한 언니니까. 그래서 말을 다행이다. 그럼 그냥 사고로 처리가 됐나 보구나 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예비 남편, 예비 신랑이죠. 그분이 왔대요. 좀 있다가.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큰일 날 줄 알았다. 우리 식도 못 올리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건강히 그래도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고 잘 회복해라 하면서 이제 그 예비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언니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주임이 이 언니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식으로 너무 가까이 너무 자주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를 줬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그 언니도 나 생각해서 많이 챙겨준 언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일단 알았다. 나 지금 잠깐 근무하다가 너 보러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언니가 내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는 건지 병원에 있는 동안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같아도 얼굴 보기가 조금 지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내가 복직을 해서 가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직 신청을 냈는데 이제 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복직하라고 급할 거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 쉬다가 와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야 평소에 그렇게 우리 그냥 다 빼먹고 아주 그냥 기계처럼 굴리던 회사가 웬일이래 하고 이제 좋아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러 회사에 간 날 제가 들어보니까 그 휴게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밑에 지하 굴다리 같은 데가 있대요. 거기 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어서 언니가 그쪽에서 쉬고 있을 것 같아서 언니 얼굴이나 보고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 굴다리 쪽에 기역자로 꺾이는 구석에 복도 외진 곳이 있대요. 그쪽에서 주로 예전에는 이제 실내 흡연이 되던 시대였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남직원들 몰래 흡연하거나 잠깐 좀 사람들 없이 혼자 거기서 통화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통화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직원 휴게실 들어가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외진 곳에서 남자랑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데 언니 목소리 들어요. 그래서 언니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엿들으려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대화가 끝나면 거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가진 않고 이제 그 근방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까이 가서 듣게 된 첫 마디가 어떤 이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확 밀어버렸어야지 라고 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나라고 거기서 그걸 피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데 저희 담배 빨 때 그 담배 쭉 타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쪽이 동굴처럼 공터로 이렇게 돼 있는 데라 그게 물리더래요. 그 칙 하는 소리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근데 담배를 피던 남자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박주임, 자기 예비 신랑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됐으면 이게 다 되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뭐 종이 흔드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했는데 안 됐잖아.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몰라. 일단 아까 보니까 멀쩡하더라. 너 아직 안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봤지. 그래도 좀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 기회 될 때 적당히 만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고. 이러면서 담배를 이렇게 툴툴 털고 돌아서 나오는데 자기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주임이 하면서 되게 태연하게 들고 있던 종이를 자기 양복 주머니 안에 넣으면서 아니 요새 저 새로 들어온 애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장난으로 그 앞에서 한번 확 밀어버리지 그랬냐 나 이런 말을 했었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나와 하면서 이제 그 언니한테 그러더래요. 되게 태연하게. 그러니까 언니가 쭈뼛쭈뼛 나오더니 깼구나 괜찮아? 내가 병원 가본다는 게 근무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내가 무슨 얘기를 그리고 네 언니 얘랑 나랑 뭐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뭐 내가 왜 무슨 얘기를 해? 야, 너 아프니까 이상한 생각 하는 거야. 이리 와 하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거기서 황급히 나오는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 양복 주머니 아까 넣었잖아요. 뭐를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요. 계단 밑에.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탁 먼저 잡아채서 보니까 이분 말씀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앞으로 서로를 수혜자로 해서 보험을 들어놨었대요. 사망자 보험을 상당히 큰 액수로 들어놨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이 남성분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당시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흔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설명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야 막말로 너 같으면 너랑 결혼하고 싶겠냐? 너처럼 아둔하고 답답하고 느리고 쟤는 안 그래. 쟤는 나를 챙겨줄 수 있고 나를 든든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애야. 그래서 너를 좀 지렛대로 해가지고 쟤랑 좀 잘해볼라 했는데 야 그걸 피하냐? 좀 얌전히 그냥 그렇게 좀 맞아주고 좀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갔으면 안 됐죠? 뭐 그렇게까지 일어나는 거 보고 독하더라 독해. 이쯤 됐으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러니까 여튼 나는 할 말 다 했고 뭐 신고할 거면 하고 맘대로 해. 난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너랑 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가버리더래요. 그 자리에 서서 망부석처럼 한참을 계시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 국도변 그 아무도 없는데 거 가고 꺼이 미친 듯이 울었대요. 그러다 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서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내 그 언니랑 그 박주임의 차를 얻어 타고 다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여기서 혼자 힘으로 귀가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게 너무 비참해서 거기 그냥 우두망잘 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숙소에 가서 이제 이 사실을 해서 숨기고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버스가 끊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자고 다음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찍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게 있어서 저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셔틀버스 오기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멍하고 서 있으니까 이게 주변에 뭐가 오는지 뭐가 소리가 어쩐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멍한 상태인 거예요. 뭐 술 취한 것처럼. 그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우엉 하고 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왼쪽을 보니까 언니 차가 저 멀리서 자기 쪽으로 막 오는데 그냥 자기를 볼링핀 굴려버리듯이 받아버릴 것처럼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진짜 허리 바로 앞에 끽 하면서 서더래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졌대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렇게 쭉 창문을 열더니 고개를 이렇게 빼더니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더니 놀랐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너무 화딱지가 나서 이게 미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네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 하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더래요. 두 손으로. 그러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털어주더니 너 같으면 너같이 손이 많이 가는 애랑 살겠니? 그리고 너만 아빠 없이 자란 거 아니야. 주임님을 너만 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저런 남자 좋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저 남자 좋다고 했던 순간 내가 너를 얼마나 찢어발겨버리고 싶었는 줄 알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하니까 여튼 너 때문에 좋게 저기 하긴 글렀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진짜 받아버릴 거야. 하고는 이제 우웅 하고 가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이거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도 했냐면 저 사람 음주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걸어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그거는 깔끔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음주 없이 처리를 한 사람이 박주임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찰 조사 나오고 나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차 보험을 둘이 이미 같이 들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놓고 내가 운전을 했는데 실수로 사고가 나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저변의 사정을 이분은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깨어나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이 둘은 이미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이분 목숨값을 가지고 둘이 신혼살림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본인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입증해보고 신고를 해볼까 했지만은 주변에 이제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소송을 걸거나 신고를 했을 때 걸릴 게 하나도 없다. 일단 첫 번째로 네 말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음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렇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이런 거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 보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시절에 블랙박스 없습니다. 네.
꼭 시대를 안 들으시더라고. 네, 그리고 블랙박스 이제 말씀하시는 또- 분들이. 또 CCTV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는 완전 깡촌인데다가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나중에 이 박주임이 알고 보니까 그 휴게소 소장? 그러니까 그 휴게소 전체 담당하시는 그분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그 근방에 상당한 유지였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지역에서 이거를 공론화할 방법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런 결말을 원치는 않았는데 그 둘은 결혼해서 애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 휴게소는 지금도 원래 그 박주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박주임이 물려받아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참고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지인분의 지인분, 이 일을 겪으신 분은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서 네. 결혼을 아직까지 안 하셨고 결혼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권선징악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권선징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쁜 놈들이 잘만 먹고 잘 살고 그분은 아직도 예전만큼은 아닌데 정신과 상담을 종종 다닌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꿈을 꾸면 그 차가 자기 앞에 와서 끽 서면서 미친 듯이 깔깔대던 그 언니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뭐 어떻게 듣게 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올라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말이지만 너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싶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게 아닐까,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믿을 곳이 필요해서 네. 사람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권선징악이 없다라고 느끼셨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게 말입니다. 아유, 아이고. 참 씁쓸하지만 오늘 테슬러즈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몰입하고 또 마지막에 또 교훈까지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조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테슬러즈님은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요? 내가 사람을 믿고 싶은 게 아닌가? 이 생각 자체가 저도 항상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저는 사람을 믿고 싶거든요. 하지만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